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열 번째. 필라데스와 바틸루스, 그리고 데메트리우스와 스트라토클레스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판토미무스라는 공연, 이 재현 이미지인데요. 여기 연기자가 한 명, 이 가면을 여러 개, 이제 바꿔 쓰면서 이제 대체로 비극 작품을 혼자 연기를 합니다. 뒤에 배경에는 이렇게 그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요. 때로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헬레니즘을 마무리하는 연도로 거론되는 기원전 31년은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로마 선단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를 무찌른 해입니다. 로마는 이제 명실상부 지중해의 지배자로 등장하고요.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돼서 로마 제국 시대가 열립니다. 앞으로 대략 200여 년간 로마는 오현제 통치로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에트루리아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검투사 경기는 기원전 264년경에 장례 행사로 로마에 들어옵니다. 로마는 원래 강건한 무사의 기풍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그 기풍이 유약해져 감을 우려한 정책적 배려로 기원전 105년 검투사 경기는 로마의 공식 행사가 되죠. 하지만 제정시대 로마에서 검투사 경기를 비롯한 각종 스펙타클한 볼거리들은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습니다. 서기 80년 콜로세움 개장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하루 5천 마리 동물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개장 후 100일간 죽은 동물의 수는 모두 9만 마리에 달했다 합니다. 마차 경주뿐만 아니라 심지어 콜로세움에 물을 가득 채우고 한바탕 해전을 벌이기도 했다는데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테네풍의 비극과 희극이 관객들의 호응을 얻기는 힘들었겠죠. 서기 120년경에 태어난 시리아 출신의 문필가 루키아누스는 비극 연기자는 단지 극작가의 마우스피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신랄한 독설로도 유명한 그는 비극 연기자들이 신는 반장하의 높은 구두굽이나 쓰고 움직이는 거대한 가면 또는 몸집이 있어 보이게끔 배회되는 방석이나 은율에 맞춰 질러대는 고함 소리 등 비극에 관련된 모든 것들의 몸소리칩니다. 그에 따르면 이런 걸 좋아하는 관객의 취향은 괴상망측한 것임에 틀림이 없겠고요. 물론 로마 제정시대 모든 연기자가 단지 극작가의 마우스피스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정시대 초기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는 휘극 연기자 데메트리우스와 스트라토클레스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스트라토클레스는 신이나 젊은이, 좋은 아버지나 하인, 점잖은 부인이나 존경받는 노파 등의 연기에 탁월합니다. 반면에 데메트리우스는 성미가 급한 노인이나 교활한 하인, 기생충이나 뚜쟁이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역할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생각하면 이러한 차이는 당연합니다. 데메트리우스의 목소리가 감미롭다면 스트라토클레스의 목소리는 강력하죠. 퀸틸리아누스는 무대에서 그들의 개성적인 움직임을 묘사할 말을 찾느라 고심합니다. 데메트리우스는 아주 각별한 손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 달콤하게 끄는 듯한 탄성을 낼 때면 관객은 매혹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합니다. 걸을 때 바람에 옷자락이 날리는 듯한 효과를 창출하는 기술도 특별하다 하고요. 특히 데메트리우스가 오른쪽으로 돌 때 그 동작의 표현력은 엄청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고요. 무엇보다도 데메트리우스의 풍채에는 개성적인 아름다움이 철철 흘러 넘친답니다. 반면에 스트라토클레스의 매력은 민첩함과 박력입니다.
더구나 그의 웃음소리는 직접적으로 관객의 웃음이라는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죠. 비록 역할과 웃음이 성격상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도 말이죠. 특히 스트라토클래스가 목을 어깨 안쪽으로 밀어넣는 동작은 일품이라 합니다. 킨틸리아누스는 이와 같이 연기자의 매력은 연기자의 체질이나 기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탐낸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겠고요. 한편 로마 제정시대 현실이 이런 연기자들의 역할을 위축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기원전 55년 엄청난 규모의 폼페이우스 극장이 세워졌을 때 철학자 키케로는 폼페이우스 극장의 공연을 관람하고는 한탄의 편지를 친구 마리우스에게 보냅니다. 이제 모두가 찬탄하던 로스키우스는 저세상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비극 연기자였던 에소프스 또한 한낱 지나간 시대의 파편 쪼가리가 되어버렸다고 키케로는 한탄하죠. 아키우스의 비극 클리탐네스트라에서 600마리의 노새들이 울어대고 리비우스 안드로니코스의 트로이의 목마에서 3,000개 술잔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아무리 에소프스인들 연기하는 그의 목소리가 휘둘리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이제 로마의 극장들에서 온갖 종류의 야수들과 그 야수들을 때려잡는 몽둥이들로 피범벅이 되는 날에 막이 열리게 되고요. 물론 서기력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요.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가 쓴 9편의 비극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라틴어로 쓴 이 작품들은 극장용이라기보다는 낭송용이었고요. 비극적 역할이나 구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성과 이성의 대립에 대한 세네카의 스토아 철학적 입장에 의거한 수사학적 관심이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네카가 아테네 비극에서 영감을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잔혹하고 기괴한 분위기는 다분히 로마적인 것이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훗날 셰익스피어와 프랑스 고전주의 비극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네카의 비극들, 낭송뿐만 아니라 때때로 음악이나 대상을 배경으로 마임으로 공연되기도 한 것 같아요. 마임은 아테네 비극이나 희극과는 성격이 다른 연기 스타일입니다. 아테네 비극과 희극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 세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연 형태들이 연기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37년 세네카의 글에 웅변교사 캐스티우스의 자화자찬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캐스티우스는 자신의 웅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각 분야에서 최고들과 비교하죠. 이를테면 자신이 검투사라면 푸시우스이고 말이라면 멜리시오이며 연기자라면 바틸루스라는 이런 식입니다. 연기자 바틸루스에 대해서는 르키아누스의 글에서도 거론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루키아누스는 소위 그리스 문화병에 걸린 모든 것을 조사하고 풍자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테네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키아누스는 대략 기원전 22년에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판토미무스라는 공연 형식에는 아낌없는 찬탄을 퍼붓습니다. 판토미무스가 제 형식을 찾는 데는 연기자 필라데스와 바틸루스의 감각이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시칠리 섬 출신의 필라테스는 특히 비극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바틸루스는 특히 희극에 특별한 감각이 있었고요. 특히 춤에서 두 연기자의 기량은 탁월한 것이었다 합니다. 신화를 통속화한 희극적 판토미무스는 전형적인 슬랩스틱으로 그 생명이 길지는 않았고요. 반면에 비극적 판토미무스는 음악과 합창을 배경으로 대표적인 아테네 비극이나 로마 서사시들을 솔로 마임화함으로써 로마 제국시대 이후로도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판토미무스는 가면을 쓴 연기자가 여러 역할들을 마임과 춤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판토미무스에서 연기자의 기량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때로는 독창도 가능했지만 어쨌든 합창단이 따로 있었으므로 판토미무스 연기자들이 노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판토미무스 연기자들은 마임과 춤으로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정념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판토미무스 연기자들을 철학자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면에 뚫린 눈구멍의 크기로 미루어 연기자의 눈빛 연기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었으리라 짐작되고요. 루키아누스는 육체와 정신 그리고 음악적 기량과 전체적 구성에 이르기까지 판토미무스에서 요구되는 연기자의 조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논하면서 마지막으로 데코룸을 강조합니다. 데코룸은 모든 것이 완벽하면서도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수사학적 표현으로서 루키아노스는 연기에서 과장과 허세의 위험성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서기 79년에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데메트리우스와 스트라토스클레스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정보 외에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데요. 퀸틸리아누스와 비슷한 시대 연기자라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필라데스와 바틸루스를 그들이 존경하던 선배 연기자들로 가정해 봅시다. 이런 가정하에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에서 한 시대 문화의 몰락을 징후처럼 느낀 두 연기자들이 선배 연기자들의 연기적 성과를 상실의 아픔으로 회상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핵심에는 종종 퀸틸리아누스의 말로 인용되곤 하는 예술의 극치는 감추는 것이다. 와, 청중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외면당함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말들에 내포된 섬세하고도 미묘한 연기적 균형이 이들이 나누는 대화의 핵심에서 자리 잡고는 있지는 않았을까요? 예, 이를테면 데코룸이라고 하는 수사학적 표현의 연기적인 연기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이렇게 예, 예, 미루어 짐작컨대 뛰어난 연기자들의 대화에서 어, 상당히 흥미있는 어떤 장면이 예, 적어도 나에게는 떠오르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예,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